유이태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 허준은 다이로 하여금 한결 몸을 추스른 어머니를 모시고 주막으로 돌아가게 한 후 주막까지 다시 나타난 구일서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간 곳은 옥사에 갇힌 죄수들의 조석밥을 해대는 밥집이었고 그 납작한 초가는 사는 가나의 아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친숙한 집인 듯했다. 떠드는 품이 오늘이 정청의 직숙들인 듯 영리두억과 서리 하나가 밥상과 술상을 차고 앉았다가 구일서를 향해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고 허준에게 관심을 보이며 뜯어보았다. 허준은 구일서가 권하는 대로 동관들에게 선 자리에서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다시 구일서를 따라 건넌방 쪽 마루로 올라섰다. 방 안엔 조식과 햇볕에 쪼그라든 중년의 사내 세 사람이 뜨악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다가 구일서를 따라 들어서는 허준에게 얼핏 눈길을 향해 왔을 뿐 일어나 맞이할 반가움은 없다는 투였다. 통성명이 끝나자 허준은 또 한 번 자신에 대한 구일서의 호의를 실감했다. 구일서는 당장 내일서부터의 허준의 생업을 걱정하다가 빈손에 허준이 해볼 만한 직업 중에서 자기가 아는 인물들을 불러모은 것이었다. 나이가 지긋한 쪽이 자신의 생업을 사냥꾼이라 소개했고 남은들은 약초 캐는 게 업이노라고 했다. 이어 몇 순배 걸쭉한 모주잔들이 돌아가자 그들은 오가다 안면이 있을 뿐 통교도 없는 관아의 공방에게 언감생심 공수를 얻어마시고 있는 이유를 갑자기 깨달았는지 허준을 향해 뒤죽박죽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요약을 할 건데 늙은 사냥꾼은 자기는 활솜씨보다 주로 덫을 놓아 곰과 여우를 잡는데 곰의 쓸개가 간이 나쁜 안질 환자에게 얼마나 비싼 금세로 팔리는 것이며 여우털 또한 얼마나 값이 비싸게 팔리는 것인지를 자랑하는 그러나 여우란 놈이 하도 약아서 처음 이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사나운 곰이나 여우까지는 바랄 수 없으나 약을 뿌려 꿩이나 토끼만 부지런히 잡아도 가을과 겨울 두철 벌이로 한 해 계량은 너끈 하노라 주장했다. 그러고도 돈량이 더 아쉬우면 봄 여름으로 마연동 사철광에 나가서 남의 부역을 대신해주면 가히 그 벌이는 쏠쏠하노라 떠들었다. 다소곳이 듣고 있는 허준을 보자 다시 또 신명이 난 그는 덫의 종류에도 짐승의 목이나 발목을 올가매는 코류와 틀에 치도록 하는 툴류 두 가지가 있다며 물코, 지게코, 하늘코, 함정코, 쇠붙이로 만든 찰코 등등 허준이 듣도 보도 못한 덧이름을 깨어갔다. 그 다변과 장황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냥꾼의 큰소리를 시종 비아냥거리는 눈으로 건너보던 약초꾼들의 주장은 또 이러했다. 그들의 주장인즉 아무리 살자고 하는 노릇이지만 왜 하필 살아있는 짐승을 무작스레 살생하여 생업을 삼을까 보냐며 그건 온갖 짐승을 키우시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건드리는 일이노라. 사냥꾼의 비위를 건드리고 나서 약초 따고 캐는 일이야말로 물려받은 땅떼기 한 뼘도 못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쉽게 해볼 만한 생업이라고 역설했다. 저 드넓은 지리산 100여든 군데 골짜기와 능선에 무진장하게 자생하는 5만 가지 초근 목피가 저마다 자라고 시드는 철이 있어서 제 눈만 밝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철에도 망태기가 비어서 내려오는 날은 없다고 전제한 후 그리고 그 수백 가지 초근 목피가 저마다 신기한 약효를 지녀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허약한 사람 보호해주는 일이니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이냐 자랑한 후 덧붙여 말하기를 그렇게 살생 없이 병든 이들에게 공덕을 쌓노라면 언젠가는 산신령님이 감흥 하사 마당심 한 군데를 점지해 주시는 날이 꼭 온다고 말을 맺었다. 사냥꾼과 약초꾼 어느 쪽도 꾼자가 붙도록 미천한 직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일푼이 허준에게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생업은 그 둘 중 하나일 뿐이리라. 그건 뜻 아니한 구일서란 고마운 인간 맞나? 그가 권하는 인간적인 호의를 뿌리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둘 중 그 어느 쪽도 산속을 돌아다니며 남의 눈에 많이 띄지 않는 생업이라는데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의 자기의 처지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결심을 가로막았다. 그건 무언가. 골짜기를 달리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용천에서 술친구 양태놈을 만나고자 저 험준한 군서산 봉수대에 무시로 오르내리던 체력이다. 자기를 감싸줄 사람들을 서서히 다 사귀기까지 인가와 떨어진 산속에서 생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바랄 만한 생업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허준의 마음속에 우뚝 강렬한 영상이 비껴가며 허준의 결단을 방해했다. 그자와 대체 어떤 인연이 되려는 건가? 영상의 주인공은 유이태였다. 그 도도함, 교만에 가까운 오연함, 그리고 서리발처럼 차가운 눈빛 속에 번뜩이던 자신감. 우연히 되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는 허준이다. 그러나 그때 허준의 눈에 비친 유이태는 허준이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본 하나의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의원도 신분은 한낱 중인의 범주다. 더러 유이라 하여 양반 신분 속에서 의원 노릇을 하는 이가 없는 바는 아니로되 의술은 학문의 경지에서 평가되지 않는 시대이고 보면 어엿한 양반으로서는 업으로 삼을 순 없는 천직이라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다. 그럼 유이태도 유이일까? 아닐 것이다. 밝혀본 바는 없되 허준은 그렇게 단정했다. 원로에 찾아온 큰 갓쓴 병자를 향해 너는 이미 죽은 송장이노라며 이런 지하에 내쳤을 때 큰 갓쓴 병자가 양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든 것도 유이태가 그와 동등한 신분의 양반이 아니란 걸 말하는 증거일 것이다. 어떻소? 사냥꾼과 약초꾼들이 돌아간 후 주막에서 주막까지 배웅 나오면서 시종 묵묵한 허준에게 고일서가 물어왔다. 만약 약초꾼으로 풀린다면 그 약초는 어디다 대답하오? 유연댁이요? 허준의 말끝에 걸음을 세우며 고일서가 돌아보았다. 그 집에서는 남의 약초는 사지 않소. 소용되는 약초는 그 댁의 마당 새놈들이 제철 따라 캐오고 나니까 왜 일껏 캔 약초 팔 데가 없어 썩힐까봐 미리 걱정이요? 기왕사 약초 캐는 일로 접어들려면 유이태 그 사람 밑에 있고 싶어서. 유여 밑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까 다퉈놓고 2번씩이나 말대꾸하는 걸 나도 보았소. 모르겠소. 왜 그랬는지. 그러나 기왕 약초꾼이 되려면 그 사람 밑에 있고 싶소. 의술을 배우려는 욕심인지는 모르나 그 사람 제자는 키우지 않소. 그러나 병사에 있는 건 제자들 아니오? 그렇지. 이놈저놈 행여나 그 사람의 비방의 일부라도 전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그렇게 몇 년씩 그 집에 붙어 있으면 대개는 빈손으로 떠나오. 비방? 그런 게 있기에 병을 그렇게 잘 보는 거 아니오? 그러나 아마 그 비방은 제 자식한테나 물려주지 다른 사람에겐 어림도 없을 거요. 내 알기에도 근 10년이나 버티다가 끝내 아무것도 못 배우고 욕을 퍼부으며 떠난 제자를 여러 사람 봤으니까. 10년? 방 안에 촛불이나 병불을 들고 조석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자는 모두 5년, 7년 남은 자들이고 마당에서 설치는 자들도 3년, 4년은 넘은 자들이요. 그러나 병사의 피구름 묻은 것 빨래질까지 온갖 심부름을 다 해주고 붙어있어 봤자 그저 먹고 자는 것 웬 저 혼자 배우려면 배우라는 식이지 유연 스스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문을 열어주지는 않는다오. 허준이 다시 말했다. 날 그 집에 있도록 주선을 해줄 수 없으리까? 내 말이 곧지 안 믿기는 모양이오만 믿소 믿지만 어쨌든 날 그 집에 주선을 해줄 수 없으리까? 고일서가 잠시 어안이 벙벙해서 그 허준의 고집스러운 눈매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딱 한 대씩 말했다.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간다고 잡지도 않는 그런 차가운 사람인데 가서 시키는 약초 캐우고 군불 지피고 병자들 온갖 시종 다 들어도 고작 제 입 하나 건사해주는 것뿐인데 만일 그 집에 찾아 들어간다면 그럼 어머니와 안 식구의 생계는 어쩔 생각이시오? 허준은 잠시 말이 막혔다. 잘 생각하오. 저만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면 사람 누구나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욕심내기 쉬우나 구름 잡는 얘기요. 이어 고일서가 허준을 보며 부드럽게 웃음 지었다. 자어간 그 얘긴 잠시 미루고 참 내 집에는 기별해 놨소. 내일 아침 함께 우리 집으로 옮깁시다. 내일? 외로운 처진지 마누라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말친구 될 만한 분이 오신다니 아주 반깁디다. 말은 고마우나 다른 대답은 마오. 아니 그럼 젊은 부부가 마냥 주막방에서 지낼 참이요? 감사에 눈이 뜨거워지는 허준을 향해 고일서가 껄껄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젊은 부부가 마냥 주막방에서? 순간 고일서의 그 무심한 말이 허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다. 부부의 행세이지만 기실다이 그녀는 이 못난 사내에 의지한 채 아직 머리도 안 푼 처녀가 아닌가. 어머니도 헌신적인 그녀를 보며 어디든 잠시만 안정하면 신방을 치르리라 얼마나 뇌시던가.
서준이